이 연구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데 그냥 매년 똑같이 노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똑같이 늙는 게 아니라 진짜 폭삭 늙는 시기가 평생을 통틀어서 3번이 있다. 환자분 들어오면 저희가 인사를 먼저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시겠다 판단을 하고 차트를 봤을 때 되게 젊은데 늙어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공통적으로 또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은 노화 중에서 가장 큰 주범이에요. 염증도 만들고 점점 더 노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관을 다 수축을 시키거든요. 혈액순환을 못하게 만드니까 일부 세포들은 빨리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도 가속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혹시 원장님도 네. 나도 이제 늙었네 라고 느꼈던 그런 시기가 있으신가요? 그럼 있죠. 저는 딱 2번? 좀 심하게 느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출산하고 나서 피부도 또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좀 떨어지고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밤 비행기 타고 났을 때 아침에 그 힘든 정도가 젊었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특히 밤 비행기 타고 나면은 젊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은 막 얼굴도 되게 푸석푸석하고 피부도 되게 많이 부어있고 색깔도 조금 좀 어두워져 있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원장님이 피부과 의사 된지 대략 어느 정도 됐나요? 의사가 된 지는 벌써 15년? 피부과 전문의 딴 지는 11년째인가요? 벌써 2014년도에 땄거든요, 제가. 그러면 진짜 많은 환자분들을 봤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미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거의 한 뭐 몇만 명은 보지 않았을까. 이걸 물어본 이유가 원장님이 많은 환자분들을 봤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중에 분명히 노안인 사람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습관 같은 거나 이유 같은 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네, 환자분 들어오면 저희가 인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시겠다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딱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나이가 생각보다 되게 젊은데 늙어 보이시는 분들, 진짜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치료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물어보잖아요. 이전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러면 항상 공통적으로 또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노화의 원인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슬픈 사실인데 노화는 이미 70%는 태어나면서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70%는 유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30%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볼 건 이 30%, 노안인 사람들이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고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좋은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햇빛, 그리고 두 번째로 잠, 그리고 세 번째로 술, 네 번째로 담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먹는 거. 이렇게 6가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로 햇빛은 크게 노화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라고 나뉘어요. 그래서 내인성 노화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전자, 어떤 사람은 동안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안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걸로 결정이 되는 거고, 30% 외인성 노화 중에서 가장 큰 주범이 햇빛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그냥 바깥에서 쐬면은 진짜 유명한 그 사진이 있거든요. 미국 트럭 운전사 사진인데 반쪽만 트럭 운전사들은 더 햇빛을 많이 쐬잖아요. 그 20년 동안 트럭 운전사를 했을 때 이쪽 얼굴은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늙고 이쪽 얼굴은 늙지 않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 정도로 햇빛이 진짜 큰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또 잠을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상 우리가 꿀잠을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또 잠을 자면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멜라토닌은 피부도 좋게 만들고 뇌도 더 좋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몸 자체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점점 더 리듬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인 거고, 술이랑 담배는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관을 다 수축을 시키거든요.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혈액순환을 못하게 만드니까 일부 세포들은 빨리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도 가속화가 되고, 그래서 술이랑 담배는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결국에는 염증도 만들고, 노화는 늙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염증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점 더 노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마지막으로 먹는 거, 좋은 영양소를 많이 먹고 우리가 나쁜 거는 좀 조절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좀 더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큰 영양소들 말고 작은 영양소들 있잖아요. 뭐 비타민 B, C, 여러 종류의 미네랄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필수 영양소들을 또 잘 먹어줘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잘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노안이신 분들, 더 빨리 늙으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적게는 뭐 3개, 많게는 진짜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노화라는 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냥 매년 똑같이 노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똑같이 늙는 게 아니라 진짜 폭삭 늙는 시기가 평생을 통틀어서 3번이 있다. 그래서 더더욱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걸 분석을 했냐 하면 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그 피에 있는 혈장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을 한 단백질 중에 노화가 되면 이제 늘어나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런 단백질들이 언제 많이 이제 늘어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딱 3가지 피크를 보이는 거예요. 34살, 60살, 78살 요때에 그 단백질이 피크를 보이더라.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진들도 사실 되게 놀랐던 게, 원래 처음에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가설을 세우거든요. 아, 매년 뭐 이런 단백질들이 뭐 1%, 2%씩 증가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나이대에 정말 피크를 치면서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그 특정 나이대에 노화가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이대가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 일생의 변곡점이랑 좀 약간 겹치는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출산을 해서 되게 힘들었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33살, 34살 요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혈장 단백질이 증가하는 시기도 첫 번째 피크는 34살. 그래서 그 시기 때 뭐 출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겹치면서 노화도 가속화가 되니까 애를 낳고 나서 더 우리가 폭삭 늙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죠. 저희가 그럼 폭삭 늙은 거를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가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로 햇빛. 햇빛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발라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자외선 차단제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부터 좋은 걸 골라야 되고, 50 이상 플러스가 4개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꼭 고르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덧발라주셔야 되고, 한 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르고 한 5분 있다가 한 번 더 덧바르시는 그런 습관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외선 차단이 조금씩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들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햇빛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잠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재생이 될 때도 우리가 자는 시간에 좀 재생이 좀 많이 되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잘 때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 자체가 피부의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잠을 좀 잘 자고 일어나면은 피부도 좀 더 반딱거리는 것 같고 좀 밝아진 것 같고 이렇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거짓이 아니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숙면하는 꿀팁은,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불을 끄고 나서는 핸드폰을 절대 보시면 안 된다.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불을 켜 있을 때만 보고, 딱 침실에 불을 끄면은 좀 안 보는 거를 좀 생활화를 요즘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두울 때 우리가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뇌가 다시 각성화가 돼서 다시 또 잠이 안 오게 되거든요. 그럼 잠이 안 와서 또 다시 누워있다 보면 심심하니까 다시 또 핸드폰을 보게 돼요. 자, 유튜브 또 하나 보다 보면은 또 각성이 되니까 또 못 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면은 화면은 보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술이랑 담배는 기호식품이기는 하지만 줄일 수 있으면 진짜 줄이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물어봐요. 원장님, 그럼 저 술, 담배 둘 다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진짜 딱 버려야 된다면은 뭐를 더 추천을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담배를 끊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는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온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도 많이 수축이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부 재생이 안 되거든요. 레이저를 받아도 레이저에 대한 효과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시술을 받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조금 효과가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담배는 끊으시는 게 피부 건강이나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관리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뭐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뭐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취미를 가지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취미를 가지면 어쨌든 내가 전환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분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뇌도 일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전환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일이 아닌 다른 거에 몰두를 하다 보면 더 기분 좋은 호르몬들, 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분비가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 자체를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그 스트레스 되는 상황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취미는 꼭 가지는 것이 좋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영양소를 좀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영양소에는 비타민 B 여러 가지랑 C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티비타민에다가 글루타치온 500mg에다가 코엔자임 Q10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르기닌 이렇게 딱 먹어요. 그 종합 영양제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뭐 센트룸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저는 먹고 있고요. 글루타치온은 쿠팡 직구로 구매를 해서 나우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글루타치온 500mg 활성화된 글루타치온을 먹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코엔자임 Q10도 이제 같이 먹고 있고 아르기닌도 같이 먹는데 가끔씩 이런 걸 다 먹는 게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액상으로 딱 나와 있는 제품이 있어요. 보즈랩이라고 저는 그거를 아침에 딱 하나 저녁에 하나 먹으면 여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센트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어서 좀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항산화제나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은 피부도 좀 밝아질 수가 있고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 먹으시면 피부 건강에도 진짜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먹는 영양제만큼 이제 피부의 영양 성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A, B, C라고 있잖아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A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티놀 제품들이 다 비타민 A인 거고 비타민 B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성분이 비타민 B3, 야야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품은 꼭 사용을 하시는 게 피부 노화를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세요. 뭐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피부 재생에 진짜 탁월한 성분, 항노화에 탁월한 성분이라서 꾸준히 발라주시면 잔주름에도 효과가 있고 비타민 B3는 여드름에도 좋고 기미에도 좋고 니아시나마이드나 비타민 C 성분은 색소세포가 피부에 있는 각질세포들한테 색소를 전달하는 것도 막아줘서 이제 색소에도 좀 효과적이고 피부 장벽에도 효과적이어서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좋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제품이니까 노화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항산화 성분이고 색소도 옅게 만들어주지만 콜라겐을 재생을 하는데 비타민 C가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지만 또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에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사실 홈케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효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꾸준히 하셔야죠. 그럼 만약에 빨리 개선하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홈케어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병원에서 필요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세요. 그럼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화는 각 층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표면인 층부터 생각을 하면은 다리미질을 하는 시술들, 우리가 보통 아는 써마지, 올리지오, 뭐 텐서마, 뭐 볼륨어 이런 것들이 피부 표면에 열을 전달을 해서 다림질하듯이 잔주름도 좀 좋게 만들어주고 피부에 탄력도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들이 있고요. 잔주름이 좀 많고 피부가 얇은 사람이라면 이 시술만 이제 하셔도 되고 진짜 늙어 보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주름이 있어요. 바로 눈밑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이 세 가지 주름이 노안이냐 동안이냐를 결정을 하는 그런 주름이거든요. 옛날에 그 어플 보셨어요? 젊어진 얼굴을 늙어진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기서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여기 눈 밑에 주름, 여기 주름, 여기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름이 중력에서 이미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깊은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라든지 슈링크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이 늘어진 주름들을 같이 올려주는 그런 시술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안색이 좀 많이 칙칙하다든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좀 순환이 안 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래층에 있는 근육층이나 이제 림프층들을 조금 자극을 해주고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레비나스 그런 시술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은 뭔가 모르게 탄력도 좋아지지만 피부의 안색도 좋아지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는 고주파 시술 중에 오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프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열을 다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도 중간중간에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늙어 보이고 좀 이렇게 화나 보이는 그런 얼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주름이잖아요. 미간 주름이라든지 눈가 주름, 이마 주름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톡스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고민이 되시면 보톡스라든지 중요 부위에는 뭐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노화는 천천히 그냥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폭삭 늙는 시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노화가 꼭 진행되는 그 34살, 60살, 78살 이런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노화를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시고요. 집에서 이제 홈케어를 하실 때 노화의 6가지 요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햇빛, 스트레스, 잠, 흡연, 술, 그리고 먹는 거, 이렇게 6가지를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노화 예방에 좀 도움이 되시고, 데일리 스킨케어도 되게 중요한데 A, B, C 기억하셔서 이제 레티놀, 니아시나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제품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뭐 서마지나 울세라, 그리고 뭐 레비나스, 뭐 오프스 이런 종류의 시술이나 필러, 보톡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시술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주변에 이렇게 갑자기 폭삭 늙어서 고민이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